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정보들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의 찍설 문 열도록 할 텐데요.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미국장 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10% 넘게 오른 채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2차 전지의 투심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간밤에 현대차를 통해 들려온 미국 쪽의 대규모 투자 관련한 소식들이 외국인 수급을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장 상황은 어떻게 기대해 볼까요? 일단 테슬라와 이제 국내 2차 전지 기업을 묶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좀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긴 했었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테슬라는 국내 2차 전지랑은 좀 관련이 없고 또 특히 오히려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는 또 자체 배터리 셀 공장을 많이 지으면서 오히려 국내 그 배터리 업체들과는 오히려 경쟁 관계도 또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뭐 이 테슬라가 올랐다고 2차 전지가 오른다 뭐 이런 거에 연결고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 테슬라만의 이슈가 뭔가 하나 탁 터져가지고 급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져서 벚꽃이 필 때쯤이면 이제 뉴욕 증시가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국장이 조금 약해질 것 같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딱 시기적으로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뉴욕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든 사람은 정의선 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돼. 네. 뭐 이야기를 했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현대차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트럼프의 관세가 실제로 관세를 받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 물론 뭐 일부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협상용이다라고 한 걸 이번에 또 이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에서 나온 이런 스탠스 같은 것들이 확실히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결국은 투자 많이 하라는 거지. 협상하면 결국은 뭐 관세 안 물린다라는 거지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증시가 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뉴욕 증시의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은 관세였거든요. 근데 관세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이 해소된다면 결국 뉴욕 증시는 다시 좀 치고 올라갈 여지는 높고 이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었던 M7 내에서의 뭐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의선 회장이 어쨌든 현대차 관련 부분에 관세 피해갈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공매도가 또 재개된다고 했을 때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한 또 이제 자동차 쪽은 롱머니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국내 또 완성차 업적 쪽에는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1월부터 해서 이 고점까지 치고 갔던 게 10%까지 크게 치고 갔잖아요. 이런 상승 각도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이게 작년처럼 이렇게 꼬꾸라지는 흐름은 아니다. 투자 전략은 이제 제가 이제 국장은 조금 더 당분간 4월달 그러니까 벚꽃 피기 전까지는 국장이 좀 집중하시고 벚꽃 필 때쯤 되면 이제 미국장 쪽으로 좀 집중하시라고 하셨는데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스위칭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또 미국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긍정적인 태도로 싹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비즈니스맨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일장 특징 주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해운주입니다. HMM 가져와 주셨는데 어제 또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선박 쪽으로 관세보다 사실상 더 큰 입항료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좀 해운주 단에서도 움직임이 들어왔거든요. 어제 2% 상승 마감했습니다. HMM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트럼프의 관세가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 있는 건 대중국 제재거든요. 결국은 중국을 속된 말이죠. 짓누르겠다라는 건 진심이에요. 오늘 또 보면 베네수엘라 그 원유 수입하면 거기 관세 25% 때린다 그랬잖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지금 현재 이제 마두로 정권이 대표적인 반미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친중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그러면 누가 살까 하면 중국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은 정말 진심이다라고 생각하면 입항료 관련 부분은 이거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말이 될 가능성은 있다. 확실하게 실제로 때릴 가능성은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료 관련 부분에 있어서 노이즈가 없는 게 HMM입니다. 왜냐하면 HMM은 글로벌 주요 해운사 중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중국산 선박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확실하게 반사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입학료가 부과되는 만큼 해운 운임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해운 운임이 평균 해운 운임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MN은 좋은 거죠. 예, 순간 저 초콜릿 이야기를 했는데 HMM, NM이 아니라 HNM.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이제 목표가를 아주 높게 잡고 가기는 좀 불안한 게 결국은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정책 자체가 글로벌 교역량을 활발하게 하는 정책은 아니에요. 네. 결국은 글로벌 물동량은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요. 전체적으로 이익이 아주 커질까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운주를 공략하시는 시점이라면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23,000원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 조금 더 넘는 가격대인데 왜 제가 이렇게 낮게 잡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물동량에 대한 이 축소, 그러니까 이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해운주가 추세 상승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인 이벤트로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목표가는 23,000원,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18,000원 이렇게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쪽으로 가장 큰 수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 HMM 단기적인 호흡으로 짧게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HL만도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도 현대차가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어제도 참 강했습니다. 3.9% 상승, 넥스트레이드에서 조금 더 올라서 4.1%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차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HL만도도 4% 넘는 강한 불을 켰습니다.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정의선 회장의 투자 관련 부분, 트럼프의 이런 발언 관련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L 만도가 밸류에이션적으로 가장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HL 만도에 원래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중국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매출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경기 둔화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오랫동안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에이다스 관련 물량을 중국 이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매출도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핵심은 결국은 북미 지역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멕시코 지역 쪽에 매출이 많이 올라서 이번에 관세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좀 피해를 보긴 했어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멕시코 쪽도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협상을 할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는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이런 관세 관련 부분도 좀 우려감이 해소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에이다스 쪽에 뭐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계속 있을 때마다 수혜가 또 될 수 있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 재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혜가 되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다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물론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있어요. 모든 또 우리가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 상은 굳이 여기서 흔히 말하는 이제 숏을 쳐서 이득을 될 건 없다. 워낙 주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들어오면 롱머니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에 롱머니 자금 유입이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은행이랑 네. 예, 그다음에 저는 완성차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다만 은행은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이번 주인지 어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탄핵 선거 관련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은행은 어쨌든 국내 정책적인 부분의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고, 그다음에 특히 국내 은행주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쵸. 이유가 밸류업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정책 수혜주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탄핵 결과에 따라서 탄핵이 만약에 뭐 인용이 되건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요 결과에 따라서 은행주는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결과 보고 은행주는 오히려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노이즈가 좀 상대적으로 덜한 거는 완성차라고 생각해서 이쪽 관련 부분에서는 수급 기대감도 있어서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상 1, 2월에 안 오른 섹터가 없었다라고 볼 만큼 장이 썩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저평가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섹터 한번 공매도를 앞두고 공략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HL만도 사실 현대차 관련한 소식이 외신 쪽에서는 헤드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끌고 가본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넥스트레이드 쪽의 가격을 보니까 초반에 한 5% 정도 상승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 정도 상승하는 거는 충분히 따라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시초가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5만 원 정도를 일단은 좀 목표가를 잡을게요. 이거 뚫을지 말지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완성차 업체들은 뭔가 성장성에 대한 투자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많이 올라가면 그 호재성 재료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가 만약에 낮아지면 그러면 그런 때도 롱머니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없는 가격대까지 거기서는 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만 원 구간에서까지는 목표가를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는 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은 한 3만 9천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현재 4만 2천 원 정도에서 전일장 주가 형성을 했는데요.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는 5% 빨간불 켜고 있다고 합니다. 시초가 매수 진입해 보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5만 원까지 위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자, 오늘 장의 긴급 전략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면 상호관세 관련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또 탄핵 관련 결과 관련해서 이 정치적인 또 이슈도 있고, 그래서 변수가 그다음 공매도 재개 네. 이렇게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이런 변수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시장의 추세를 바꿀 만한 변수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우리가 이게 우리 지수 자체의 추세를 바꿀 만한 흐름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뭐 흔들릴 수는 있더라도 추세적인 흐름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공매도 재개를 굉장히 겁내하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다시 풀었을 때 평균적으로 첫 달은 좀 조정을 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을 지났을 때 보면 거의 다 올랐어요. 공매도 재개 이후엔 다 올랐다라는 거.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공매도를 걱정하시지만 우리는 이번에 공매도 금지해서 알 수 있잖아요. 1년 반 동안 공매도 금지했는데 그 1년 반 동안 내리 하락을 했습니다. 네.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어떤 뭐 종목이든 섹터에 공매도가 들어온다 해서 그 종목이나 그 섹터의 추세를 바꾸진 않아요. 결국은 펀더멘탈이 추세를 만든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세 이야기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이거는 뭐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변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상수에 오히려 집중하시는 게 맞다. 결국은 뭐 AI 트레이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밸류에이션 또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점,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된 악재는 뭐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지금은 굳이 변수에 겁먹어서 도망칠 때보다는 오히려 상수의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고 오히려 조정 시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뭐 공매도, 정치적인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봐야 할 것들이 참 많아서 상호관세까지 머리를 부여잡고 골머리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변수보다는 상수, 즉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찍설주 공개해보도록 할 텐데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 올라가면서 갑작스러운 급등을 연출하던데, 사실 방사는 말씀 주신 공매도 쪽 생각해보면 약간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끌고 가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이랑 조선이 일단 공매도의 타겟팅이 될 거라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안 할 수도 있다. 아. 네. 근데 뭐 물론 밸류에이션적으로 분명히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근데 그 공매도의 수급을 이길 만큼의 모멘텀이 강력해요. 그래서 오히려 밀리면 저는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쇼커버링에 의해서 2차 전지가 급등한 걸 우리는 또 봤잖아요. 그래서 네. 모멘텀이 강력하면 공매도가 들어와도 결국은 나중에 쇼커버링 또 될 수 있다는 거, 쇼스키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가장 이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한동안 안 좋았던 이유는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관련 모멘텀이 붙으면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보잉이랑 거의 연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큰 고객처가 보잉이에요. 근데 이제 보잉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워낙 이제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6세대 전투기 사업을 로키드 마틴에서 뺏어오면서 네. 다시 이제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보잉과 함께 좀 흐름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캔코와 에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군사용 드론 관련 쪽에서도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 많이 드리는 우주항공 관련에서도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하게 모멘텀과 펀더멘탈은 괜찮다. 이 정도 가격대로 떨어진다면 굳이 이 가격대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방산주 내에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금요일 밤에 보잉이 차세대 전투기 쪽으로 이제 수주를 따내면서 로키드 마틴은 떨어지고 사실상 보잉이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모멘텀으로 본다고 한다면 캔코와 에로스페이스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뭐 일단 저는 전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18,000원까지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찍설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